여러분 안녕하세요. 해몽성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여는 가장 굵직한 흐름들, 복잡한 뉴스판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짧게 말씀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해몽성과 함께 매일 중요한 이슈를 훨씬 편하게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자, 26년 3월 23일 월요일 간추린 아침 뉴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사회, 문화, 날씨까지 전부 연결돼 있습니다. 국내 정치권은 지방선거 공천 갈등과 검찰개혁 후속 파장이 동시에 커지고 있고, 정부는 중동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당 정청 긴급 회동까지 열며 25조 원 규모 추가 경정 예산을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거기에 부동산 정책 신뢰 문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일한 압박,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 일본의 다층 외교,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 군사 긴장, 농업용 난방유와 휘발유, 경유 가격 문제, 제조업 생산비 상승 가능성, 금리 전망, 핵심 광물 확보,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BTS 광화문 공연 논란, 그리고 이번 주 완연한 봄 날씨까지 한꺼번에 몰려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은 어느 한 분야만 보는 날이 아니라 전부가 서로 얽혀 돌아가는 날입니다. 먼저 정치권부터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구시장 공천이 완전히 뜨거운 불판 위에 올라갔습니다.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에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주호영 국회부 의장을 컷오프하면서 공천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 대구시장 공천은 단순히 지역 후보 한 명을 고르는 수준이 아니라 당의 상징성과 내부 권력 지형이 그대로 드러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주호영 국회부의장이라는 무게감 있는 이름이 동시에 컷오프됐다는 건 파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누구를 위한 컷오프냐, 어떤 기준이 작동했느냐, 이 공천이 선거 전략상 맞는 판단이냐를 둘러싸고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선거 구도가 빠르게 재편되는 분위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김부겸 전 총리의 출마 여부가 임박하면서 판이 급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라는 이름 자체가 갖는 정치적 상징성과 무게가 있기 때문에 출마 여부가 임박했다는 표현만으로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선거라는 게 사람 한 명이 들어오느냐 빠지느냐에 따라 캠프의 셈법, 연대 구도, 지역 여론이 전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국민의힘은 컷오프 후폭풍, 더불어민주당은 김부겸 전 총리 변수, 이렇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선거판이 빠르게 재편되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검찰개혁 이슈입니다. 검찰청을 대신할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검찰개혁이 본격화됐습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큰 장면입니다. 검찰청이라는 기존 틀을 대신할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법이 본회의를 넘었다는 것 자체가 형사사법 체계의 큰 변화를 예고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보안수사권 등 세부 권한 조정을 둘러싼 논의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고 향후 충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큰 틀의 법은 통과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누가 어디까지 수사할지, 보안 수사권을 어떤 형태로 둘지, 권한 조정을 어떻게 정교하게 할지를 두고 앞으로도 계속 부딪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점에서 보면 검찰개혁은 문을 열었지만 세부 설계도를 둘러싼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정리하는 게 맞겠습니다. 이제 경제와 정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동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당 정청이 긴급 회동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25조 원 규모 추가 경정 예산을 신속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규모입니다. 25조 원입니다. 꽤 큽니다. 다른 하나는 재원 조달 방식입니다.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건 정치적으로도 재정 운용 측면에서도 상당히 민감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때 늘 따라붙는 질문이 어디서 돈을 가져올 것이냐인데, 이번에는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하겠다는 방향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시장 입장에서는 국채 부담을 덜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고,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의식한 선택으로도 보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신속 처리라는 표현이 붙은 걸 보면 중동발 경제 위기를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 대응이 필요한 현재형 문제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와 별개로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다주택자 및 고가 비거주 주택 보유 공직자를 배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목은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늘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인데,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 중에 다주택자나 고가 비거주 주택 보유 공직자가 섞여 있으면 이해충돌 논란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충돌 차단을 통한 정책 신뢰 확보 의지를 강조했다는 건 단순히 부동산 정책 내용만 손보는 게 아니라
그 정책을 누가 만들고 누가 결정하느냐까지 신뢰의 문제로 보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정책 신뢰라는 건 숫자만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과정이 납득돼야 하고 결정권자에 대한 의심이 줄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지시는 상징성이 꽤 큽니다. 이제 국제 정세를 보겠습니다. 오늘도 중동이 핵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주요 발전소 공격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동시에 미국이 이란과의 회담 가능성도 준비 중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장과 외교적 해법이 병행되는 양상입니다. 이게 참 묘한 그림입니다. 한 손으로는 공격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압박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회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겁니다. 국제 정치에서는 이런 식의 양면 전략이 종종 등장하지만 실제로 시장과 국제사회는 더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강공으로 갈지 협상으로 갈지 아니면 두 카드 모두를 흔들면서 상대를 압박할지 예측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이죠. 이란도 강하게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공격 시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를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고가 단순한 말로만 들리지 않는 이유는 실제로 에너지 수급 불안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연료 판매 제한 조치까지 등장했습니다. 이건 정말 파장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전 같으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 경고가 외교적 수사로만 보일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실제 유럽 일부 국가에서 연료 판매 제한 조치까지 나온다고 하니 시장과 소비자들이 불안을 체감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전쟁 뉴스가 뉴스 화면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일상 속 연료 구매와 공급 문제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일본 정부의 움직임도 흥미롭습니다. 일본 정부는 전쟁 중단 시 호르무즈 해협의 자위대 파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미국과 협력 의지를 보이면서도 동시에 이란과 선박 통과 협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한쪽으로만 줄 서는 외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과의 공조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이란과도 선박 통과 협의를 이어가는 다층적 외교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은 일본 특유의 실리 계산이 묻어나는 대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쟁 중단 시라는 단서를 달아 자위대 파견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조심스러운 접근이고 동시에 이란과 선박 통과 문제를 협의하는 것도 에너지 수입국으로서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중동 전선 자체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주요 인프라를 공격하며 군사작전을 확대하자 레바논 정부는 지상 침공 전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국지 충돌 수준을 넘어서는 분위기입니다. 주요 인프라 공격이라는 건 군사적 타격뿐 아니라 상대의 생활 기반과 국가 기능을 흔드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레바논 정부가 지상 침공 전조라고 보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결국 중동 전선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쟁은 원래 선이 하나 더 그어지는 순간 훨씬 위험해지는데 지금은 그 선이 점점 넓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다시 국내 경제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농업용 난방유 가격이 18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직접적인 문제입니다. 농업용 난방유 가격이 18일 연속 오른다는 건 단순한 기름값 문제가 아니라 밥상 물가와 연결되는 압박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휘발유와 경유 가격도 다시 상승 전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운송비가 오르고 생산비가 오르고 결국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밥상 물가라는 표현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농업용 난방유부터 휘발유, 경유까지 줄줄이 흔들리면 먹거리, 유통, 물류가 같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우려되는 건 제조업 쪽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국내 제조업 생산비가 최대 12% 가까이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건 가볍게 넘길 숫자가 아닙니다. 제조업 생산비가 최대 12% 가까이 오를 수 있다는 건 기업 수익성, 가격 경쟁력, 수출 여건, 고용까지 연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의 전략 품목 관리와 통합 모니터링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전략 품목이라는 건 아무거나가 아니라 경제와 산업에서 꼭 필요한 핵심 물자들입니다. 그런 품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상황을 한꺼번에 들여다보는 통합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지금 위기를 일시적 해프닝이 아니라 구조적 리스크로 보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동 리스크만이 아닙니다. 중동 리스크와 별개로 농축산물 수급 불안까지 겹치고 있습니다. 쌀, 달걀, 육류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수입 물가 상승은 8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부 기관에서는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예민한 대목입니다. 보통 경기가 흔들릴 때는 금리를 내릴 수 있느냐를 보게 되는데 지금은 물가 부담 때문에 오히려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된다는 겁니다. 중동 변수 하나로도 부담인데 여기에 농축산물 수급,
불안까지 겹쳤으니 물가 압력이 더 커진 셈입니다. 결국 지금 경제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에너지 충격과 안에서 벌어지는 식료품 가격 상승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원 안보와 관련해서는 반가운 뉴스도 하나 있습니다. 30년 넘게 중단됐던 국내 유일 텅스텐 광산이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핵심 광물 확보 측면에서 전략적 의미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소식입니다. 텅스텐은 산업적으로 중요한 광물인데 국내 유일 텅스텐 광산이 30년 넘게 중단됐다가 다시 움직인다는 건 단순한 광산 뉴스가 아닙니다. 핵심 광물 확보가 점점 중요해지는 시기에 국내 공급 기반이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략적 의미가 부각된다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지금처럼 공급망과 자원 안보가 중요해진 시기에는 작은 광산 하나도 국가 차원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사회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마음이 무거운 소식들이 많습니다.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로 숨진 13명의 시신이 모두 수습됐습니다. 하지만 훼손이 심해 신원 확인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문장만으로도 사고의 참혹함이 전해집니다. 여기에 무허가 증축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수사 확대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화재 사고 조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애초에 현장의 시설 구조와 안전관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까지 들여다봐야 하는 상황으로 번지고 있는 겁니다. 사고가 난 뒤 시신 수습은 끝났지만 신원 확인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 자체가 유가족과 사회 전체에 큰 아픔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문을 발표했던 해당 업체 대표가 합동분향소를 찾아 재차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 쟁점은 단순한 사과의 진정성만이 아닙니다. 안전관리 책임 논란과 함께 법적 책임 규명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큰 사고가 터진 뒤에는 늘 사과가 나오지만 결국 사회가 묻는 건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느냐입니다. 안전관리 책임이 있었는지, 무허가 증축과 연결되는 문제가 있었는지, 법적으로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본격적인 쟁점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감정적 분노를 넘어 제도와 책임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되는 가운데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더 무겁습니다. 우발적인 폭발이 아니라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정황이라는 건 범행의 성격을 훨씬 더 건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경찰 대응 과정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범행 자체의 잔혹성과 별개로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 경고 신호가 있었던 것 아니냐, 대응 과정에 허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이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한 개인의 범행을 넘어서 스토킹, 범죄 대응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문화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BTS가 광화문에서 완전체로 컴백해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건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기다렸던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공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다른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예상보다 적은 인파 집계 문제가 나왔고 현장 통제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소속사가 사과와 감사 입장을 함께 밝혔습니다. 이 장면도 참 요즘다운 풍경입니다. 공연 자체는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대형 행사는 늘 운영과 통제, 현장 집계, 안전 관리 문제가 함께 따라옵니다. 결국 BTS의 광화문 완전체 컴백이라는 문화적 상징성과 함께 예상보다 적은 인파 집계와 현장 통제 논란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동시에 뉴스가 된 셈입니다. 그래서 소속사가 사과와 감사 입장을 함께 밝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즐거움만 남긴 게 아니라 논란에 대한 해명과 팬들에 대한 감사까지 같이 정리하려는 모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이번 주는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며 서울 기준 19도까지 올라 올해 들어 가장 따뜻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건 분명 반가운 소식이죠.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질 전망이라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낮에는 정말 봄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출근길과 퇴근길은 또 체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옷차림을 너무 가볍게만 가져가면 저녁에 바로 서늘할 수 있습니다. 완연한 봄 날씨라는 말만 듣고 방심하기보다 일교차를 꼭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전체 흐름을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대구시장 공천에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컷오프하며 공천 갈등이 격화됐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부겸 전 총리의 출마 여부가 임박하며 선거 구도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검찰청을 대신할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검찰개혁이 본격화됐지만 보안수사권 등 세부 권한 조정을 둘러싼 논의는 앞으로도 충돌 가능성을 남기고 있습니다. 당
정청은 중동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긴급 회동을 갖고 25조 원 규모 추가 경정 예산을 신속 처리하기로 했으며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다주택자 및 고가 비거주 주택 보유 공직자를 배제하라고 지시하며 이해충돌 차단과 정책 신뢰 확보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국제 정세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주요 발전소 공격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미국이 이란과의 회담 가능성도 준비 중이라는 관측이 나오며 긴장과 외교적 해법이 병행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공격 시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를 경고했고 실제로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연료 판매 제한 조치까지 등장하며 에너지 수급 불안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전쟁 중단 시 호르무즈 해협의 자위대 파견 가능성을 언급하며 미국과 협력 의지를 보이면서도 이란과 선박통과 협의를 병행하는 다층적 외교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 주요 인프라를 공격하며 군사작전을 확대했고 레바논 정부는 지상 침공 전제를 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중동 전선 확대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 쪽에서는 중동 사태, 장기화로 농업용 난방유 가격이 18일 연속 상승하며 밥상 물가 압박이 커지고 있고 휘발유와 경유 가격도 다시 상승 전환 조짐을 보이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중동에서도 집속탄 사용이 확인되며 국제사회 금지 무기의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고 한반도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점에서 안보 불안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국내 제조업 생산비가 최대 12% 가까이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정부 차원의 전략 품목 관리와 통합 모니터링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여기에 농축산물 수급 불안까지 겹쳐 쌀, 달걀, 육류 가격이 급등하고 수입 물가 상승이 8개월째 이어지자 일부 기관에서는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30년 넘게 중단됐던 국내 유일 텅스텐 광산이 재가동에 들어가며 핵심 광물 확보 측면에서 전략적 의미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회면에서는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로 숨진 14명의 시신이 모두 수습됐지만 훼손이 심해 신원 확인이 지연되고 있으며 무허가 증축 정황까지 드러나 수사 확대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과문을 발표했던 해당 업체 대표는 합동분향소를 찾아 재차 사과했지만 안전관리 책임 논란과 법적 책임 규명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는 검찰에 송치되는 가운데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 경찰 대응 과정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화 이슈로는 BTS가 광화문에서 완전체로 컴백해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예상보다 적은 인파 집계와 현장 통제 논란이 제기되면서 소속사가 사과와 감사 입장을 함께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완연한 봄 날씨 속에 서울 기준 19도까지 오르는 따뜻한 날씨가 예상되지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져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뉴스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성급한 재편, 검찰개혁 본격화, 중동발 물가와 공급망 압박, 그리고 사회적 책임 문제까지 전부 동시에 움직이는 하루입니다. 해몽성은 내일도 복잡한 흐름을 더 쉽고 더 선명하게 정리해서 가져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같이 가주시면 아침 뉴스가 훨씬 든든해집니다.